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자, 시장 상당히 또 이제 반등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에 계속해서 좀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추가적으로 감도나 싶었지만 반등폭을 더욱더 키워나가면서 지금 이제 코스닥 700선 구간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시황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혹은 뭐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은 조금 더 차치하고 종목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좀 염두를 해야 될 거, 그러니까 내일 관세 발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 주에 또 이제 뭐 헌재 판결에 대한 또 이제 이슈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반등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또 다가오는 이슈들이 시장에 부담이 될 만한 이슈이기 때문에 너무 안심하기보다는 그래도 신중하게 종목들을 좀 잡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또 이제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 어제 이제 업앤다운 시간에 특히나 이제 강조를 많이 드렸던 부분이 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급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감을 가져가기보다 오히려 지금은 매수를 준비를 해야 되고 포트에 종목을 편입시켜야 하는 때다라는 부분을 또 어제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이제 이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을 또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어제 이제 강조드렸던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상단 부분이 780선 그리고 하단 부분이 약 660선 구간 근처에서 형성이 됐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기준으로 거의 하단부 부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가 매수 심리가 발현이 될 수 있는 구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코스닥 쪽에서 저가 매수 혹은 눌림목이 어느 정도 나온 종목군들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또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예로 들어드렸던 종목이 알테오젠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 시장의 코스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코스닥이 많이 빠진 만큼 어느 정도 큰형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먼저 시스템 수급이 들어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형 종목군들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코스닥의 큰형 종목군이 알테오젠 같은 이런 종목군들 한번 눈여겨보셔야 된다 언급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방산주들이나 혹은 조선주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서 주도주로 움직였었던 종목군들 중에 많이 눌렸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었죠. 특히나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어느 정도 눌렸기 때문에 모아가셔라라고 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눌리고 나서 1차적으로 이제 모아갈 수 있는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모아간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이 이상의 탄력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현재 시장 여전히 이제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저가 부근에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뭐 관세에 대한 이슈나 혹은 이제 뭐 헌재 판결에 대한 이슈가 혹시나 이 시장에서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낙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여전히 현재 이 계속해서 포트의 종목을 좀 담아가야 되는 구간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언급드렸었던 뭐 하나시스템이나 혹은 알테오젠 이러한 종목군들 추가적으로 좋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또 이제 반도체 레거시 쪽 제가 또 이제 강조를 좀 많이 드렸었잖아요. 반도체 레거시 쪽 같은 경우에는 IMT 가장 이제 많이 강조를 드리면서 IMT를 필두로 해서 지금 반도체 레거시 쪽이 워낙에 이제 좋은 움직임을 좀 많이 가져가고 있다 언급을 드렸습니다.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혹은 이제 하나 마이크론 뭐 그 다음에 YC 코미코 이러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레거시 쪽 같은 경우에는 3분기까지 또 성장이 담보가 되어 있는 지금 3분기까지 뭐 D램, 낸드, HBM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다 가격 상승을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BM 그다음에 반도체 레거시 쪽은 계속해서 또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IMT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후발주자를 어느 정도는 또 이제 선별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추가적으로 다른 앞서 설명드렸던 반도체 레거시 쪽들 전체적으로 또 반등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레거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모아갈 만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내용은 특히나 이제 이번 주가 여러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어떠한 부분이냐면 제가 이제 저번 주, 저저번 주까지는 시장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다가오는 이슈들, 공매도 재개, 뭐 그다음에 뭐 전 세계 상호 관세 부과, 그다음에 또 이제 정치적인 이슈들 해서 다가오는 이슈들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리스크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이제 3포인트 시간에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제 슬슬 이 시장이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종목을 담아가야 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었죠. 여전히 지금 현재 뭐 화요일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종목을 담아가야 되는 시기고 포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 다시 한번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종목군들을 담아가야 되는 계속해서 이제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목을 당연하게도 막 담으면 안 되겠죠. 지금 현재 관세에 대한 부가 이슈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헌재 판결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있고 혹시나 이러한 부분들이 또 좋지 않게 진행이 될 경우에는 환율이나 혹은 이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바로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겨내고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또 잘 선별을 하고 골라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충분히 다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이냐면 지금 이제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헌재 판결이 이번 주에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이재명 후보 관련된 종목군들뿐만 아니라 이제 또 뭐 국힘 쪽의 후보군들, 뭐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관련된 종목군들까지 지금 정치 테마주들은 지금 10시 반 정도 이후부터는 수급을 일제히 다 가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완전하게 이제 이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런 매매가 선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4월 4일 이전에는 정리가 되어야 되는 종목군들일 겁니다. 즉 약간의 이제 이번 주에 이벤트성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하면 되겠죠. 이번 주에 헌재 판결이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또 이제 4월 4일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순식간에 또 급락이 나올 종목군들이 부지기수일 테니까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어. 그러면 이 이벤트를 활용을 해서 짧게 치고 빠지는 매매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중심을 잘 잡고서 이번 주에 상승이 추가적으로 또 나올 수 있는 그러면서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종목군들을 포트에 하나 둘씩 편입을 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오전장에 상당히 반응이 잘 나온 종목군들 순서로 우리가 포트의 종목을 편입을 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먼저 앞서서 가장 많이 언급을 드렸었던 게 방산 그리고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였죠. 지금 방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업황이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은 결국에는 업황이 강력하고 그에 따라서 그 업황에 대한 기대감,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선순환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이제 너무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눌릴 때 매수를 하면 상당히 좋은 종목군들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눌리는 구간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는데 하나 시스템을 가장 탑픽으로 또 이제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뭐 이제 현대로템이나 아니면 이제 뭐 LIG 넥스원 뭐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그다음에 풍산 이러한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시장에서 종목군들을 접근을 할 때 항상 이제 섹터군의 대장주를 또 선별을 하는 것이 특히나 중요한데 지금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산 섹터군들 내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눌림폭이 좀 가장 커다랬다, 가장 크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지지 구간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방산주들 대비해서 또 수급 또한 굉장히 가장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3만 원 근처 부분에서 이제 모아 나가시면 될 것 같다. 요거를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오늘 반등이 나오기는 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제 이 구간 내에서 모아 가시면 충분히 이 이상의 급등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이 방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가 관세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뭐 앞서서도 이제 여러 번 언급이 됐었지만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사실 가장 먼저 타깃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됐었던 게 방산조선 쪽이었잖아요. 생각보다 지금 방산조선 쪽은 긍정적입니다. 즉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현재 시장에서 방산조선 쪽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업황이 긍정적이고 특히나 트럼프가 이 두 업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이제 긍정적으로 여러 차례 우리 시장에 대해서 반응을 했기 때문에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관세를 이겨내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지금 공매도 이 세력들도 결론적으로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쪽 같은 경우에는 굳이 타겟으로 잡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조선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많이 눌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눌려있는 종목군들 중에 지금 또 이제 현재 내가 접근이 가능한 종목군들이 어떠한 종목이 될 것인가 어느 정도는 선별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전에 업앤다운 시간에도 언급을 드렸듯이 방산보다는 조선이 조금 더 힘이 약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방산 쪽에 한번 또 이제 포트 반드시 또 이제 한번 넣어보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강조를 또 드려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오전에 또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군들 중에 화장품이 있습니다. 자, 화장품들 같은 경우는 오늘 삐아, 뭐 그 다음에 토니모리, 마녀공장, 뭐 그 다음에 또 이제 레이저 옵틱 이러한 종목군들 계속해서 또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화장품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한알령 해제 관련해서 는 4월 달에 또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아무래도 한알령 해제 그리고 이를 포함을 해서 관세 회피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특히나 이번 달에 관심도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5월 달에 한알령 해제에 대해서 이제 결정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기대감이 떠오를 수 있는 구간은 역시나 이번 달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 먼저 우리가 참고를 하고 가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일 전 세계 상호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또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세 회피 업종에 대해서도 시장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역시나 화장품, 뭐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뭐 폭삭 소가수다 해가지고 또 이제 뭐 페넨터 같은 이런 뭐 컨텐츠, 엔터 쪽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이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알령 해제 쪽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여전히 관심을 갖고서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거. 최근에 이제 뭐 APR이나 혹은 이제 실리콘트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리포트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실적의 회복에 대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화장품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실적에 대한 증가, 기대감을 또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들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한알령 해제 쪽도 우리가 여전히 관심을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또 오전에 언급을 드렸었던 게 대화제약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관세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제 이겨낼 수 있는 업황이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이 업황에 힘입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그러면서 시장에서 꾸준하게 주도주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군들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방산이나 조선 이런 쪽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있을 관세에 대해서 회피할 수 있는 업종 화장품 쪽이라든지 아니면 제약바이오 쪽, 이쪽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반도체 레거시 쪽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강조를 많이 드렸었던 게 2분기, 3분기까지 해가지고 D램, 낸드, HBM 가격 상승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언급을 드렸었던 거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가장 또 수급이 잘 들어와 있었던 IMT를 또 이제 저번 주에 강조를 많이 드렸었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또 이제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다시 한번 모양을 또 어느 정도 만드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러한 종목군들을 봤을 때 현재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금상첨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 수급에 대한 조화와 그 다음에 업황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추가적으로 캐파 확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만들어 나가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또 이제 언급을 드렸었지만 지금 현재 이제 또 이 필러 사업 진출 그 다음에 마시는 항암제에 대한 중국 진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뭐 한알령 해제 뭐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급도 상당히 긍정적이라서 어느 정도 또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지금 이제 앞서서 언급드린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시장은 현재 저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최근 시장이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까지 도달을 하고 나서 조정이 상당히 가파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불과 약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에 오래 올려놨었던 거를 다 떨어뜨려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식간에 할인을 해버리고 싸져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종목군들 담으실 준비하셔야 되고 그동안에 리스크 관리가 되셨던 분들은 이제 이 종목을 오히려 담아서 수익 볼 준비를 해야 되는 게 4월 초 중반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었던 거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다가오는 이슈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이슈들에 비해서 봤을 때 여전히 좋은 종목군들 많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에 계속해서 지금은 종목을 편입시켜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부분은 오늘 특히나 좀 강조를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접근 혹은 대응이 제한되는 종목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대응이 제한되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죠.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앞서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저가 이탈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저가 이탈을 하고 나서는 이제 이 저항 구간이 오히려 이제 또 매물대가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지지 구간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데 있어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이 구간, 지지 구간을 이탈을 했었던 구간이 오히려 저항대로 작용을 해버립니다. 이 그림은 뭐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 뭐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뭐 엔캠, 뭐 혹은 이제 에코프로 머티 모두 마찬가지죠. 지금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무언가 추가 매수에 대한 대응을 하기에는 지금 상승폭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이제 기대 수익률 자체가 아직까지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그림을 회복하기까지는 기다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자분들, 그러니까 이제 대응이 당장에 제한되는, 뭐 비단 2차전지 섹터뿐만 아닙니다. 내가 이제 종목에 대해서 물려있다라고 했을 때,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이제 해칭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은 확실하게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쪽이 있는 쪽으로 더 수급이 쏠리고 그 다음에 대응이 가능한 종목군들 혹은 편입이 가능한 종목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에 먼저 집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관세에 대한 뭐 어떤 이야기 그리고 이제 관세도 이제 비단 뭐 관세뿐만 아니라 관세에 이어서 파월이 또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파월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보고 나서 코멘트를 하겠다라는 스탠스가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관세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물가나 혹은 뭐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봐야 될 만한 이슈들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상황에서 섣부르게 또 이제 시장 지금 오늘 반등 강하게 나오네? 라고 해서 이제 대응을 했다가는 또 다시 한번 기회비용이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현재 시장에서 확실하게 수급이 쏠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이 주도하는 이슈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종목군들,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접근을 하는 것이 특히나 중요하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에 또 이제 단기간에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여전히 오늘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세일하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포트에 좋은 종목군들만 편입을 시켜 나간다라고 했을 때 수익은 4월 달에 또 어느 정도는 챙겨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또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강조를 드린 적이 몇 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박스권 상단에 도달을 했을 때 한한령 해제 관련된 종목군들 보셔라. 그리고 요 구간에서는 뭐 유리기판, 뭐 그 다음에 클로보, 포스코 DX 포함을 해서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요 구간에서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드렸었고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수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매수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또 다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럼 그때 다시 한번 또 이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 안내를 드리면서 또 추가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에서 수급이 또 변화되는 시점에 또 어떠한 종목군들의 수급이 들어가는지 이 부분 또 한번 상세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 정도까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저는 또 이제 다음 주에 좋은 내용 준비해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